자, 확률과 통계 첫 번째 시간인데 그래요. 지금 여기서도 홍성대 할아버지께서 말씀을 해 놓으셨지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경우의 수는 수학 하에서 이미 공부를 했지만 앞으로 공부할 이거를 이해하는데 기초가 되니까 여기서 한 번 다시 다루도록 하겠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홍성대 할아버지의 그 말씀을 계승하는 마음가짐으로 우리도 여기서 확률과 통계 첫 번째 시간인데 과거에 했던 수학 하에서 공부를 했던 내용을 한번 복습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복습이라면 복습이고 이 타이밍쯤이면 거의 다 모른다, 또 모르쇠로 일관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뭐 경우의 수는 경우의 수죠. 순열이라는 것인데 순열이라는 것은 서로 다른 n개에서 몇 개를 택하냐면 r개를 택하여 순서 있게 나열하는 경우의 수입니다. 늘어놓는 경우의 수, 이걸 갖다가 우리는 순열이라고 이야기를 하겠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조합이라는 것은 똑같이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택하기만 하는 경우예요. 즉 순서가 상관이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택하기만 하는 상황을 우리는 조합이라고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얘기였고, 하지만 중요한 점은 순열과 조합은 구별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죠. 순열 문제다, 조합 문제다라는 것은 개념 자체가 없다고, 그런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순열 문제 따로 있고 조합 문제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어서 그것은 우리가 구별하지 않기로 하겠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A, B, C, D, E, A, B, C, D, E 5명의 학생이 있는데 3명을 택하는 경우의 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3명을 택하면 5명 중에 3명을 택하는 거니까 중학교 과정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5 곱하기 4 곱하기 3 얘를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나누어 준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5명 중 몇 명을 택하는 거냐면 3명을 선택하는 경우의 수라고 볼 수가 있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말은 다시 무슨 말씀이냐면 이 계산 속에는 첫 번째 뽑을 때 5명 중에 1명 뽑겠죠. 두 번째 뽑을 때 4명 중에 1명을 뽑을 거예요. 그 다음에는 3명 중에 1명을 뽑아서 A, C, E가 뽑혔다라고 해보자. 그러면 그 다음에 뽑아볼게요. 자, 이렇게 한번 뽑았었고요. 자, 그 다음에 뽑을 때 5명 중에 1명을 뽑고요. 그 다음에 뽑을 때 4명 중에 1명을 뽑고요. 그 다음 뽑을 때 3명 중에 1명을 뽑아서 이렇게 뽑힐 수도 있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뽑힌 거나 이렇게 뽑힌 거나 어떠니까?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겠다는 얘기지. 그래서 그 중복의 가지수만큼을 나누어 주어서 여기서 중복 가지수만큼 계산을 해주겠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중복 계산을 해주게 되면 그러면 이 중복의 내용이 뭐냐라는 건데, 이 중복의 내용은 A, C, E가 뽑히거나 C, E, A가 뽑히거나 A, E, C가 뽑히거나 C, A, E가 뽑히거나 아니면 E, C, A가 뽑히거나 E, A, C가 뽑히는, 즉 뽑아놓은 3명이 배열되는 것에 대한 중복이라고. 즉 내가 택한 몇 명의 배열 중복이냐면 3명에 대한 배열만큼의 중복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가지수만큼으로 나누어 주도록 한다라는 얘기였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여기에서 3명에 대한 배열수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만약 그만큼을 나눠줬었고요. 근데 여기다가 3명을 선택해서 뭐까지 해야 된다라고 하면, 배열까지 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걸 나눠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가 된다는 얘기지. 배열까지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이게 중복 처리가 되어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냥 배열까지 해야 되는 상황은 5 곱하기 4 곱하기 3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고, 왜냐하면 배열을 하니까 내가 누구를 뽑았을 때
A, B, C를 뽑았을 때 얘네를 배열까지 하게 되니까 그 가지수만큼 3명의 배열 가지수만큼 추가가 되어지는 거죠. 즉 5명 중에 몇 명을 택하고 3명을 택하고 그것에 대한 배열 가지수만큼을 이렇게 곱해주게 되니까 결국은 얘가 사라져서 이런 모습이 만들어지게 되는 상황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부분이 지금 위에서 얘기했던 순열과 조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기호로서 어떻게 쓰기로 했었는지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내가 그냥 서로 다른 몇 개를 n개를 배열이란 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다른 n개를 배열하는 가지수는 얘는 n 곱하기 이거를 뭐라고 정의했죠? n 팩토리얼이라고 했었고 이 n 팩토리얼은 n 곱하기 n-1 곱하기 n-2 곱하기 점점점 해서 2 곱하기 1까지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n개를 서로 다른 n개를 배열하는 가지수였고요. 그 다음에 내가 n개에서 서로 다른 몇 개에서 n개에서 r개를 뭐 하는 경우 선택하는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다 라면 그것은 우리가 기호로서 NCR이라고 쓰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NCR이라는 것은 N 곱하기 그러니까 아까 얘가 NPR을 누구로 나눠줬던 거냐면 R팩만큼으로 나누어졌던 친구가 되겠습니다. 이게 NCR이었고요. N개에서 R개를 선택해서 배열까지 하겠다라는 얘기였으면 그것을 우리는 NPR이라고 쓰기로 한다. 그래서 이건 컨비네이션이었고요. 얘는 퍼뮤테이션의 약자였습니다. 그래서 N 퍼뮤테이션 R 이렇게 써주도록 하고 얘에 대한 계산은 N 곱하기 N-1 곱하기 점점점 곱하기 얘가 N-R 마이너스 R 플러스 1이 되어지겠죠. 여기까지 곱해나가는 과정을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NPR에 대한 이야기였고 그러면 내가 심심하니까 n개 중에서 n개를 택해서 배열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n개 중에 n개를 택해서 배열하는 경우는 n개에서 n개를 선택해서 배열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NPN이라고 쓸 수 있음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사실이 되어질 거예요. 그러면 NPN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NPN은 분명히 N 팩토리얼이어야 되지 맞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얘를 가지고 좀 장난을 한번 쳐보겠다. NPR이라는 게 있었을 때 여기에다가 내가 요 개수가 몇 개만큼 간 거죠? R개만큼 갔던 겁니다. R개만큼. 그죠? 그래서 그 개수 어떻게 따지는 거야? 여기에서 얘를 뺀 거에다가 더하기 1을 했을 때 R이 나오면 되는 거예요. 얘에서 얘를 뺀 다음 더하기 1 하면 R이 나옵니다. N 마이너스 N 플러스 R 마이너스 1 거기다가 몇을 더하면 1을 더해주면 이 값이 얼마가 되는 거야? R개가 되는 거지. 그게 개수 세는 방법이라고 얘기했어요. 어디부터 어디까지 몇 개냐를 따지는 기준이 그거인 거지. 그럼 이게 R개만큼 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끝까지 한번 다 가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하나 더 줄어들고 여기서 하나씩 더 줄여나가서 결국은 2 곱하기 1까지 줄여나갈 수 있겠죠. 그럼 한번 이렇게 곱해주게 되면 한 번 뭐 해줘야 되냐면 나눠줘야 되겠죠. 똑같이 내가 위에 추가적으로 곱해준 만큼으로 뭘 해줄 수가 있냐면 나누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얘를 표현해 볼게요. 얘는 n부터 시작해서 1까지 쭉 곱해진 거죠. 그럼 얘를 갖다가 우린 뭐라고 할 수 있냐면 n 팩토리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n-r부터 하나씩 줄여나가서 1까지 간 거죠. 그럼 밑에가 n-r 팩토리얼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npr이라는 걸 쓸 때 뭐라고 쓸 수 있냐면 n-r 팩분의 n팩이라고 쓸 수 있음입니다. 자, 다시 npr을 팩토리얼로 사용해서 표현하면 n-r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이라고 표현되어질 수 있음. 자, 그렇다면 npn이라면 얘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n-n팩 분의 n팩이라고 쓸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어지겠죠. 그런데 얘는 그럼 n-n팩이면
몇 팩이 되어지죠? 0팩이 되고요. 결국 0팩분의 n팩이 되어진다는 얘기가 되겠네. 근데 npn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누구랑 똑같은 친구다? n 팩토리얼이랑 똑같은 친구죠. 그럼 결국은 여기서 n 팩토리얼과 0 팩토리얼분의 n 팩토리얼은 어떻다? 같아야만 합니다. 같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건 아니고 그냥 같아야만 하는 거지. 그래야지만 여기 있는 정의가 모두 성립한다고 볼 수 있어요. 따라서 어떤 일이 벌어진다? 0 팩토리얼은 얼마가 된다? 1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무모순을 위한 정의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0 팩토리얼이 1이 되어지는 이러한 상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다 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NCR에 대해서 살펴보면 NPR이라는 부분을 n-r팩분의 n팩이라고 쓸 수 있었죠. 그럼 얘는 r팩분의 1 곱하기 npr이니까 npr을 우리가 팩토리얼로 표현하면 n-r 팩토리얼분의 n 팩토리얼이 됩니다. 따라서 얘는 n-r 팩토리얼의 r 팩토리얼 분의 얼마가 된다? 1이 되어진다라고 볼 수가 n팩이죠. n팩이 되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어진다는 거지. 그래서 이러한 조합수는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고요. 결국 얘의 취지는 어떤 취지를 가지고 있냐면 우리가 지나가다가 3팩, 4팩, 7팩 이런 걸 발견하면 7C3이라고 쓴다던가 또는 얘를 7C4라고 쓸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얘기를 했었고요. 당시에 7C4와 7C3은 어떨 수밖에 없다? 같을 수밖에 없다. 즉 차별의 경우의 수에 의해서 이것은 당연히 발생하는 일이 되어지니까 그럼 차별의 경우의 수가 어떤 거였냐? 이런 거였죠. 자, 그 당시에 있었던 차별의 경우의 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NCR은 NC N-R과 어떻다? 같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이 차별의 경우의 수에 의해서 저거는 같아지니까 어떻게든 표현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팩토리얼로 작성되어 있는 걸 우리가 조합수로 쓸 수 있을 거야 라는 이야기를 했던 부분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파스칼 삼각구성식이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파스칼 삼각구성식. 자, 뭐 구성식 그러니까 좀 이름 같은데, 자, 그게 아니고 NCR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얘는 n-1c r-1 플러스 n-1c r 이렇게 표현이 되어진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이고, 얘는 어디다 사용을 하는 거냐면 예를 들어 OC2 더하기 OC3 더하기 6C4 이렇게 되어 있으면 OC2 더하기 OC3은 6C3이 되어지고 6C3 더하기 6C4는 7C4가 되어진다는 사실. 따라서 7C4니까 7C3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이 되어지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합수끼리의 연산을 이야기할 때 파스칼 삼각구성식에 대한 개념은 자주 사용이 되게 된다라는 얘기였고요. 이 파스칼 삼각구성식을 퍼뮤테이션으로 연장을 하게 되면 NPR은 R 곱하기 n-1p r-1 플러스 n-1p r이라고 작성할 수 있다. 이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파스칼 삼각구성식은 가지고 가셔야 되는, 응당 가지고 가셔야 되는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만약에 파스칼 삼각구성식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수학 하에 있는 경우의 수 영상을 보시면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을 테니까 그 영상을 참고하시는 편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순열의 한 종류라는 게 있는데, 순열의 한 종류죠. 누구냐면 중복순열이라는 게 있습니다. 중복순열이라는 것도 있었어요. 중복순열. 자, 이것은 n 파이 r로 작성되어 있는 그러한 친구고, 이 기호는 n 곱하기 n 곱하기 n 곱하기 쭉 해서 곱하기 n까지를 몇 번 곱해 나가는 거냐면
r번 곱해 나가는 상황이고, 따라서 n 파이 r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n의 r제곱으로 계산하게 된다라는 것인데, 그냥 기호를 까먹었을 수도 있으니 그래도 우리가 기호에 대한 부분은 알고 넘어가야 되니까 그냥 기억 정도만 해주시는 걸로 족하고, 또 똑같이 중복순열 문제야 라고 해서 구별하는 일은 당연히 없어야만 하겠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순열 더 있었죠. 정말 중요한 순열이었어요. 같은 것을 포함하는 순열입니다. 같은 것을 포함하는 순열이라는 것도 있었어요. 같은 것을 포함하는 순열은 우리가 어떻게 얘기를 했었냐면, 예를 들어서 AA, BB, AAA, BBB, CC, 자, 이렇게 되어 있는 문자열을 배열하는 가지수에 대해서 구해야 할 때, 지금 문자수가 총 9개죠. 그럼 9개를 배열한 다음에 얘네끼리 배열되는 중복수로 나눠주고, 그러면은 똑같은 게 4개 포함되어 있죠. 그럼 몇 팩토리얼로? 4팩토리얼로 나눠주고, 똑같은 게 3개 포함되어 있으니까 3팩토리얼로 한번 나눠주고, 2개가 있으니까 2팩토리얼로 한번 나눠주는 이러한 계산을 하겠다. 역시나 이것도 기억만 하고 계시면 되고요. 계산 방법을 기억만 하고 계시면 되고, 얘가 궁금하면 다시 수학하의 경우의 수의 영상을 보시면 돼요. 뭐 지금 여기 지금 들으시는 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쌤이 당구공 얘기하면서 당구장에서 아빠가 애 데리고 가갖고 그 배열하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걸 하면서 설명을 한 게 있는데, 궁금하시면 그것을 좀 참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순열에서, 그리고 경우의 수라는 것에 대해서의 이제 이 같은 것을 포함하는 순열에서 파생돼서 나오는 개념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가 있냐면 최단 거리 문제가 있었습니다. 최단 거리에 대한 얘기. 자, 최단 거리에 대한 얘기는 이런 얘기였어요. 여기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박스가 되어 있어요. 자, 그렇게 됐을 때 어떤 지점에서 어떤 지점까지 가장 짧은 거리로 가야 할 때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A에서 B 지점까지 가야 하는 상황에 최단거리 문제를 맞닥뜨렸다 라고 한다면, 여기에 풀이 방법이 2가지가 존재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왜 이따위로 나오는 거야? 자, 여기에 방법이 이제 2가지가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첫 번째, 같은 것을 포함하는 순열의 계산법에 의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즉 총 8칸을 이동해야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살표가, 우측 화살표가 몇 개 필요하고 5개 필요하고 위로 가는 화살표가 3개가 필요한 상황에서 얘네가 배열만 되면 얼마든지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얘네가 배열돼서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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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뿅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얘는 얘의 커맨드를 따라가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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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명령어대로만 따라가고 있습니다. 역시나 도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저 화살표를 배열하면 무조건 도착하게 돼 있어, 안 돼 있어? 되어 있죠. 즉 요거를 배열하면 가지수만큼 도착하는 방법이 존재하겠죠. 그럼 화살표가 총 몇 개? 8개니까 8팩에, 똑같은 화살표 몇 개 있으니까 5개 있으니까 5팩에, 똑같은 화살표 3개 있으니까 몇 팩? 3팩.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어지겠지. 됐습니까? 자, 그것은,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합니다. 얘는 뭐라고 쓸 수 있죠, 우리가? 8C5라고 쓰던가 8C3이라고 쓸 수 있겠죠. 자, 그 말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최단거리라는 게 단순히 그냥 이렇게 해서 몇 가지를 구하는 거에 국한하지 않고 개념 자체를 정확하게 세우게 되면 응용이란 거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야. 생각의 유연성이 생긴다고. 특히 정시 준비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너무나도 중요한 얘기가 될 수가 있다. 특히나. 자, 여기서 지금 보시면요, 저 8C3과 8C5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인데요. 일단 최단거리의 정의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최단거리의 정의를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최단거리가 뭐죠? 최단거리라는 것은 어떤 게 최단거리라고 말씀을 드렸었냐면,
문제에서 진행코자 하는 방향의 역방향만 피한다면, 역방향만 아니라면 무조건 무슨 거리가 된다? 최단 거리가 된다. 내가 지금 A에서 B까지 진행을 해야겠다 라고 지금 의지를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왼쪽에 예시를 보면, 그죠? 그럼 A에서 B까지 진행하는 방향은 우측 윗방향이죠. 오른쪽 윗방향이죠. 그럼 그거의 역방향은 좌측 하, 그죠? 왼쪽 아래로만 안 내려가면 돼요. 그러면은 무조건 최단 거리는 된다. 그지? 즉 왼쪽 아래만 피하면 돼요. 그럼 오른쪽 위로 가는 상황입니다. 맞습니까? 그지? 네. 자, 그럼 여기에서 내가 어쨌거나 저쨌거나 여기에서 출발해서 여기에 도착해야 하는 상황. 그러면 가로줄에서 내가 가로줄이 지금 오른쪽으로 몇 번 가야 되냐면 5번을 가야지만 어쨌든 B에 도착을 하겠죠. 오른쪽으로 5번을 가야지만 B에 도착을 해요. 그러면 내가 우측으로 갈 수 있는 길을 5개 중에서 그러니까 5개를 선택을 해볼게요. 5개를.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5개를 선택을 해요. 그럼 선택하면 이 길을 반드시 통과해야 된다라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 여기와 여기와 여기는 자동으로 선택이 되어지죠? 그죠? 맞습니까? 저 초록색깔 동그라미 친 거를 통과하기 위해선 반드시 여긴 선택이 되어지죠. 즉 가로줄을 선택하는 순간 세로줄은 자동으로 선택되는 결과물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맞습니까? 동의하시죠? 네, 그 얘기예요. 이게 저 조합수로 표현되어질 수 있는 어떠한 이유가 이런 거랑도 좀 밀접하게 연관이 있을 수 있다 라는 얘기가 되어진다는 거지. 그래서 내가 이러한 줄들을 선택할 때마다 여기에 도착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어요 라는 얘기를 하자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즉 내가 선택이란 걸 할 때마다 나머지는 이제 자동으로 결정이 되어지는 이러한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최단거리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죠.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아이고 다 지워졌어.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내가 A에서 B까지 이동하는데 굳이 숫자를 써서 표현을 할 거다 라고 얘기를 하면 그것은 여기다가 길에다가 쓰라고 했어요. 여기에 올 수 있는 요 길을 통과하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냐면 한 가지. 요 길을 통과하는 경우의 수도 요렇게 오는 몇 가지? 한 가지. 요 길에 도달하는 경우의 수도 최단거리로 오는 건 요거 한 가지밖에 없죠. 그래서 요거 한 가지.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 가지. 여기를 최단거리로 오는 경우는 요렇게밖에 하나밖에 없죠. 여기도 몇 가지? 한 가지. 여기에 오게 되는 경우는 이렇게 오거나 이렇게 오는 몇 가지? 두 가지. 여기에 오게 되는 경우는 이렇게 오거나 이렇게 오거나 이렇게 오는 몇 가지? 세 가지. 여기 오는 거는 1, 1, 1, 1이니까 몇 가지? 네 가지. 여기 오는 경우 몇 가지? 한 가지. 여기 오는 경우는 자, 한 가지 여기서 오는 거죠? 두 가지에서 오는 거죠? 그럼 그게 합쳐진 거예요. 몇 가지? 세 가지. 여기는 6가지. 여기가 다 합쳐진 거예요. 한 가지 방법으로 오고 두 가지 방법으로 오고 해서 몇 가지? 6가지. 여기는 4, 3, 2, 1이 합쳐져서 몇 가지? 10가지. 여기는 여전히 한 가지. 여기는 1, 3이 합쳐지니까 4가지. 여기는 6, 3, 1이 합쳐지니까 10가지. 16, 3, 1이 합쳐지니까 20가지. 여기 한 가지. 1, 4가 합쳐져서 몇 가지? 5가지. 14, 1이 합쳐져야 여기로 올 수 있으니까 15가지. 20, 15가 합쳐져야 20, 14, 1이 합쳐져야 여기에 도달할 수 있으니까 35가지. 얘랑 더해서 여기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야. 그거 100% 다 잘못된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그건 말이 안 돼. 그건 억가야.
그래서 여기는 얼마? 35가지. 그럼 B까지 오려면 이쪽에서 통과해서 오는 경우 몇 가지? 여길 통과해서 오는 한 가지, 여길 통과해서 오는 5가지, 여길 통과해서 오는 경우 15가지, 얘를 통과해서 오는 건 35가지가 다 합쳐져서 얘는 몇 가지? 56가지의 경우의 수가 발생하게 된다는 얘기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됐나요? 그죠? 네. 요렇게 풀어주셔야만 된다. 절대 똑같다고 생각하는 거는 항상 니네 생각이라고. 항상 니네 생각이야. 똑같다고 생각하는 거는 그 뭐 길에 여기다가 뭐 책에 나와 학교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해갖고 여기다 1 써서 1 한 다음에 요거 더해서 2, 3, 4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야. 그건 니네 생각이야. 전혀 다르다고. 아시겠어요? 안 되는 문제가 더 많을 거라고. 그렇게 줄 수 있는 문제를 내겠니? 응? 그게 안 내겠지. 그게 되겠어요, 그게? 안 되겠지. 그죠? 예, 그건 말도 안 돼요. 그런 거 있을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삼각형이 하나가 있어요. 얘를 갖다가 한번 쪼개 볼게요. 이렇게 쪼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쪼개고, 이렇게 쪼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쪼개 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도 쪼개 볼게요. 이렇게 쪼개 보고, 길이가 다 똑같다라고 그냥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뭐 자꾸 뭐가 안 맞네, 맞네, 뭐 이상하네, 마네, 자꾸 헛소리하지 마시고. 자, 그래서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네, 자, 이렇게 맞췄다. 여기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는 길에다 쓰면 어떻게 더해야 될지를 모르게 된다고. 여기는 길에다 쓰면 누구랑 더해야 될지 알아, 몰라? 몰라. 저 교차로 했으면. 그래서 자, 아까 했던 걸 그대로 어디다가 숫자 쓰고 더하는 거야 이렇게 기억을 하는 순간 못 푼다고. 그러면 내가 굳이 저거를 여기서 오는 한 가지, 여기서 오는 한 가지 해서 2가지 이런 식으로 설명을 안 했겠지. 그냥 숫자끼리 더해서 쓰면 돼 라고 얘기했겠지. 뭐하러 저걸 굳이 저렇게 설명을 하고 있냐. 맞잖아. 그렇죠. 내가 미친놈이에요? 그냥 숫자 써서 더하는 거면 그냥 그렇게 하지. 근데 이게 문제가 이렇게만 바뀌어도 한다 못한다? 애들이 못한다고. 이거를 금세 못해. 방법을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고. 저 새끼가 뭐 했나, 선생님이 뭔 짓거리를 했는가, 도대체 왜 저기다 저런 숫자를 쓰게 됐는가를 알아야 되는 거지. 자, 여기까지 오는 방법수 몇 가지?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동할 거예요. A부터 B까지. 자, 여기 오는 방법수 몇 가지? 한 가지. 요 길 통과하는 방법수 한 가지입니다. 요 길 통과하는 방법수도 몇 가지예요? 한 가지예요. 여기까지 오는 방법도 몇 가지예요? 한 가지입니다. 그렇죠? 됐습니까? 여기까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여기까지 오는 방법도 몇 가지겠어요? 이거 왜 이렇게 줄이 안 맞아? 병형신이야? 자, 이렇게. 자, 그러면 요 길에 오는 방법이 몇 가지야? 하나야. 이렇게 올 수도 있잖아요. 역방향 걸렸잖아. 내려갔잖아. 그지? 지금 오른쪽 위를 향하는 거 맞아, 안 맞아? 왼쪽으로 가거나 내려가면 안 된다고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오른쪽 위로만 가서 여기까지 올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야? 하나밖에 없어요. 맞습니까? 됐죠? 그럼 여기 한 가지. 자, 여기도 한 가지. 여기까지 올 수 있는 방법 몇 가지예요? 이렇게 오거나 이렇게 오는 몇 가지? 2가지. 맞습니까? 이렇게 오거나 이렇게 오는 2가지. 맞습니까? 맞아요. 2가지. 여기까지 올 수 있는 방법 몇 가지예요? 한 가지지. 그치? 이렇게. 여기까지 오는 방법 여전히 몇 가지? 한 가지. 여기까지 오는 방법도 여전히 몇 가지? 한 가지. 그럼 여기까지 오는 방법은 여기를 통해서 오니까 1, 2를 통해서 오게 되니까 몇 가지? 4가지. 여기도 역시나 몇 가지? 4가지. 여기 올 수 있는 방법은 1, 2, 1을 다 통과해야 오죠. 맞습니까? 그럼 여긴 몇 가지? 5가지. 여기 오는 방법은 역시나 몇 가지? 네? 한 가지라고요? 잠깐만, 이거 이상해. 이거 왜 1이야? 이렇게 오거나 이렇게 오는 거잖아. 몇 가지야? 2가지. 그지? 어이씨. 그럼 여기가 틀렸네. 여긴 4가지 맞고, 여기 오는 방법도 몇 가지야? 4가지 맞고, 현재. 여기 오는 방법이 몇 가지야? 6가지. 여기 오는 방법도 몇 가지? 6가지. 이렇게 작성이 되겠지. 그래서 B까지 올 수 있는 방법은 6, 6, 4, 4, 1, 1이 더해져서
22입니까? 네. 22가 되어진다. 이 얘기가 되어질지. 됐습니까? 오케이. 이게 A에서 B를 향해서 이동하는 최단 거리의 방법 가지수가 되어진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길에다 써서 풀 때요.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되어야지만 하는 거야. 됐니? 자, 그 다음 이번에는 최단 거리가 아니야. 최단 거리가 아니야. 자, 이거는 되게 이제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되는 이런 얘기예요. 최단 거리가 아니야. 이게 더 지랄이야. 최단 거리가 아닌 이동을 할 거야. 그게 얼마나 이게 최단 거리가 아닌 이동을 한번 해볼 거예요. 내가 A에서 B까지 이동을 할 건데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동하는 방법을 찾을 거예요.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동하는 방법. 다만 왔던 길을 되돌아간다거나, 그러니까 왔던 길을 되돌아간다는 거는 얘기하지 않아도 문제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해볼게. 선생님 A부터 B까지 가볼게. 하나, 이렇게 할 수 있지? 이렇게 할 수 있지?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이걸 따지면은 이걸 구할 수가 있겠니? 무슨 뭐 한 바퀴 돌아서 여기 오는 경우, 두 바퀴 돌았을 때 여기 오는 경우, 10바퀴 돌고 여기 오는 경우, 왔던 길을 다시 가는 메타는 기본적으로 말이 안 되는 상태라고. 아시겠어요? 왔던 길 다시 가는 게 어딨어. 그건 미친 거지.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거는 문제에서 얘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이란 걸 한번 해보자. 뭐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이란 걸 하고 사는 존재는 아니지만 그래도 생각이란 걸 한번 해볼게요. 내가 여기에서 출발해서 여기에 도착을 할 거야. 몇 가지 방법이 있죠? 두 가지입니다. 하나, 둘. 맞습니까? 그죠? 최단 거리가 아니라고요. 아시겠어요? 오케이? 왔던 길을 되돌아가지 않고 거꾸로만 안 가는 거야. 아시겠어요? 왔던 길을 되돌아가지 않는다는 얘기는 내가 오른쪽으로 이동할 때 왼쪽으로는 안 가겠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맞죠? 왼쪽으로는 안 가겠다는 얘기야. 그지? 자,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는 방법은요?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는 방법은요? 두 가지죠. 맞나요?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는 방법은요? 두 가지죠. 여기에서 여기 가는 방법은요? 두 가지죠. 여기에서 여기 가는 방법도 두 가지죠. 여기서 여기 가는 방법도 두 가지죠. 자, 여기가 출발점이었죠. 자, 여기는 뭐였죠? 도착점이었습니까? 맞죠? 출발점이 바뀌어도 도착점이 바뀌어도 계속 몇 가지입니까? 두 가지네요. 의미가 있나요? 없나요? 없는 것 같은데요. 맞죠?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세요. 그죠? 네. 어디서 출발하든 어디에 도착을 하든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네 라는 합리적인 의심, 현재까지는. 다시 스르륵 스르륵. 자, 이렇게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잡아보고 내가 여기에서 여기까지 갈 거예요. 몇 가지가 있을까요? 아, 이거 왜 이렇게 많아 칸수가? 잠깐만, 이상해. 왜 하나에 늘어났어? 왜? 미친놈인가?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됐어요.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는 방법이 하나, 둘, 셋. 몇 가지? 세 가지입니다. 맞습니까? 그죠? 자,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방법도 하나, 둘, 세 가지입니다. 맞습니까? 그죠?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방법도 하나, 둘, 세 가지입니다. 맞습니까? 그죠? 동의하세요? 그죠?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방법도 몇 가지?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방법도,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방법도 세 가지예요.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방법도,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방법도,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방법도 세 가지입니다. 다시, 이쪽에 있는 점들은 무슨 점이죠? 출발점. 이쪽에 있는 점들은 무슨 점이죠? 도착점. 출발점과 도착점이 바뀌어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방법 가지수가 몇 가지입니까? 세 가지죠.
그럼 여기서도 출발점과 도착점의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다시 이 그림을 바꿔볼게요. 이 그림을 바꾸면 이렇게 바꿔도 괜찮지 않을까? 이것도 몇 가지예요? 여기서 여기까지 이동하는 게 두 가지죠. 자, 저걸 바꿔볼게요. 하나, 둘, 셋. 이렇게 바꾸면 여기서 여기까지 이동하는 방법까지 수가 몇 가지죠? 세 가지죠. 이거, 이 그림. 이 그림 보라고, 이 그림 아시겠어요? 이 그림이 세 가지지. 근데 이것도 몇 가지였어요? 세 가지였어요. 동의함? 이거 몇 가지였어요? 두 가지였죠. 근데 얘도 몇 가지예요? 얘도 몇 가지예요? 세 가지지. 자, 그럼 다시 여기서 출발점과 도착점이 의미가 없겠네요 라고 얘기했던 그 말을 다시 떠올리면 출발점이 지금 몇 개죠? 세 개죠. 근데 그걸 하나로 합쳐도 되죠. 그죠? 여기다가 줄을 묶어서 쭉 당겨 양쪽으로. 그럼 얘가 하나로 쫙 모여 안 모여? 하나로 쫙 모이지. 그럼 길이 몇 개밖에 없어? 세 개. 요 모습이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그지? 양쪽을 딱 쪼매서 당긴다고 생각해 보면은 저게 쫙 줄어들면서 이렇게 세 개가 생기겠죠? 맞습니까? 매듭이 지어지면. 그래요. 출발점은 의미가 없으니까 출발점 세 개가 아니라 출발점 몇 개로 보는 거야? 하나. 도착점도 세 개의 의미가 없으니까 도착점 몇 개로 볼 수 있어요? 하나로 볼 수 있겠죠? 맞습니까? 됩니까 여기까지? 민준이 되니? 그죠? 네. 출발점과 도착점에 의미가 없을 것이야. 이 얘기야.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다가 매듭을 져서 쫙 당겨요. 그러면 A에서 여기까지 움직이는데 몇 가지 방법? 네 가지 방법이 있겠죠. 여기 딱 좀매서 당기면 이런 모습이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죠. 그죠? 무슨 말씀 되십니까? 그죠? 자, 그러면 요 그림을 바꿔서 그리면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입니다. 맞습니까? 여기가 누구고? A고 여기가 누가 되는? B가 되는 이러한 상황이 되어지겠죠. 그러면 네 가지니까 4의 몇 승가지? 4승가지가 돼서 256가지가 나오게 된다. A에서 B까지 이동하는 가지수가. 무슨 말씀이 되십니까? 그죠? 됐니? 자, 이거를 알려주게 되면요. 자, 여기서 이제 얘를 갖다가 조금 더 응용. 요 모습을 그림으로 그렸을 때 얘를 좀 더 크게 해볼까? 이렇게? 너무 징그러운 거야. 여기에서 A에서 여기 B까지 이동하는 모습인데 요 모습이 하나 좀 잘 그리고 싶다. 어떻게 하면 잘 그릴 수 있을까? 얘를 이거 잘 그릴 수가 없어. 4개면은 좀 그리기가 힘들어. 하나, 자, 하나. 아, 이거 안 되네. 하나, 이게 생각났어요. 어떻게 하면 될지. 이제 하나, 둘, 하나를 존내 잘 그리는 거야. 그런 다음에 나머지를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면 돼. 이렇게. 여기서 하나, 둘, 호두 과자? 처먹는 생각만 해, 쟤는. 자, 이렇게. 여기에서 A에서 누구까지? B까지 이동한 요런 친구가 되겠지. 그치? 맞습니까? 오늘 축제를 즐겨서 그렇겠죠. 자, 이렇게. 자,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치? 그럼 내가 여기 길을 바꿔볼게요. 늘 그랬듯 우리를 이렇게 엿먹이잖아. 문제는. 맞습니까? 그지? 저기다 갑자기 호수를 만들어 놓고 가라느니 뭐 하라느니 길이 끊어졌네 무너졌네 공사를 했네 말았네 헛소리 존나 하잖아. 이렇게 잡혀 있잖아. 그지? 간단하지? 요 길 하나가 없어진 거 맞아 안 맞아? 지금 요 길이 없어졌지? 그럼 요 길이 없어진 거 맞아 안 맞아? 맞지? 그치? 그럼 요렇게 되면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지? 아, 베스트 진짜 엄청 심플하죠? 맞아? 이거야. 생각의 전환이라고 아시겠어요? 생각의 전환. 이렇게 바꿔낼 수 있는 거야. 그럼 요 그림은 요 그림이 되는 거 맞습니까? 맞죠? 그죠? 뭔 말인지 돼요? 돼요?
이런 거야. 이렇게 바꿔내면 된다. 즉 여기서도 다시 이야기를 해보면 결국은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이었고 여기에 이렇게 있었던 것인데 내가 이 길이 지워진다라고 하면 이 길을 뭐 하면 된다? 지우면 된다. 그 얘기라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됐나요? 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만약에 그러면 이렇게 뭐야 이거? 만약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만약에 태연이죠. 자,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이렇게 자,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분명히 있다. 이런 얘기잖아. 그지? 그럼 이런 일이 벌어지면 뭐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죠? 뭐 어떻게 될 게 뭐가 있어요? 얘가 여기가 가는 길이 이렇게 가는 건데 그게 아니라 여기가 이렇게 하나가 생긴 거 맞아 안 맞아? 맞고 요거랑 요건 사라진 거 맞아 안 맞아? 맞고 나머지는 그냥 쭉 가던 거 맞아 안 맞아? 마치 쭉 가던 길 가는 거지. 그지? 그럼 이렇게 돼서 이렇게 가는 길 맞아 안 맞아? 마치 요 얘기지. 됐습니까? 됐죠? 그죠? 네, 요런 얘기라고. 오케이? 됨? 요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림을 이렇게 바꿔가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라는 뭐 최단거리 아닌 최단거리 문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것도 있었죠. 공간상에서의 이러한 이동도 가능하다. 우리가 옛날에 지금은 지금은 없을 거예요 아마. 이렇게 생긴 뭐 정글짐 비슷한 거. 정글짐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 그런 시대에 있었던 정글짐이라는 그 기구는요, 학교에 하나씩 꼭 배치가 되어 있는 그러한 학생들의 그 강한 자만이 살아남다 보니까 그 강한 자를 육성하기 위한 하나의 어떠한 시스템, 하루에 한 새끼씩 꼭 다치는 정도가 아니에요. 여기는 거의 병신됩니다. 이거 떨어지면요, 뭐 우당탕 쿵쾅하고 나면은 병신이 돼요, 그냥. 그래서 그런 상태가 되는 이제 그러한 이러한 이렇게 있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러한 기구가 있었어요. 자, 만약에 여기에 이제 사람이 올라가면은 100% 뒤진다. 무조건 죽어요, 사람은. 그래서 왜요? 이거 정말 그럴싸하지 않습니까? 깨미가 이렇게 여기서 출발을 해서 여기에 도착을 하려고 해요. 그럼 이러한 상황이라면 내가 깨미는 최단 거리로 가기 위해선 이렇게 이동이 되어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즉 이렇게 그 다음 대각선 위로 이렇게 올라가면 되네요. 얘네를 배열하면 그게 커맨드가 된다고. 맞습니까? 그래서 얘가 이동하는 최단 거리를 이동하는 방법수는 6팩에 몇 팩에 3팩에 2팩이 되어진다. 이런 얘기가 된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어요 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공간상에서의 최단거리 이야기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순열의 종류 중에서 이러한 종류도 있습니다. 아, 색칠 공부 얘기도 했었죠. 그죠? 색칠 공부 얘기도 했었는데 뭐 그거는 문제 있으면 혹시 그거 보면서 좀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순열이라는 게 있냐면 원순열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원순열은 차이가 없어서 생긴 순열이에요. 그러니까 차이가 없어서 생긴 순열을 우리는 원순열이라고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얘기가 되겠는데, 직순열은 분명히 자리의 차이라는 게 생기게 됩니다. 자,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순열은 선생님이 직순열이 오피셜하게 있는 용어인지 아닌지 몰라. 내가 그냥 짓거리는 말이라. 그래서 직순열이라는 것은 이렇게 내가 세 개를 배열한다 라고 얘기를 하면 이 자리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를 해요. 그래서 내가 A, B, C를 여기다가 채워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B, A, C 이렇게 채워질 수가 있는, 즉 맨 왼쪽, 가운데, 맨 오른쪽이라는 자리의 차이라는 것도 있고, 또한
모두 존재하냐면 채우는 것들도 차이가 있어요. 자, 직순열은 자리의 차이도 있어요. 그 다음 채우는 것도 차이가 있죠. 채우는 것이 똑같은 건 아니니까 채우는 것도 차이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근데 우리가 앞서서 얘기했던 같은 것을 포함하는 순열이라는 것은 하나, 둘, 셋 배열을 하겠다. A, B를 배열하겠다. 여기다 채울 때 A, B, A 이렇게 배열을 하게 되면 이때 문제가 뭐냐면 자리의 차이는 여전히 있습니다. 근데 채우는 것 중에서 뭐가 포함이 되어 있냐면 같은 것이 포함이 되어 있었죠. 자, 채우는 것 중 뭐가 포함이 되어 있냐면 같은 것이 속해 있음. 같은 것이 있는 상황. 같은 것이 포함되어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같은 것을 차이를 두고 생각해 봤어요. 차이를 두고 생각을 했었다는 얘기지. 두고 생각을 했었어요. 자, 그게 무슨 얘기냐면 다시 안 하려고 했는데 할 수밖에 없겠네. 내가 A, B를 배열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얘네 둘이 같잖아요. 채우는 것에 같은 게 생겼어요. 그럼 얘를 갖다가 차이를 두고 생각해 보는 거야. 그럼 얘네를 배열하게 되면 A1, A2, B니까 A2, A1, B, A1, B, A2, A2, B, A1, B, A1, A2, B, A2, A1. 당연히 다 다른 세 개를 배열하니까 몇 팩토리얼이 돼서 3팩토리얼 6개가 가지수가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근데 실제로는 얘네가 1, 2가 있었어 없었어? 없었죠. 그럼 그 1, 2를 다시 재해 볼게요. 이렇게 1, 2를 다시 원래대로 돌려보면 얘네 둘이 어떻고? 그치, 똑같고 얘네들이 차이가 없고 얘네들이 차이가 없죠. 그래서 그럼 그 차이가 원래는 똑같았던 거를 다르다라고 구별하는 바람에 생긴 배열수만큼의 차이가 발생한 거 맞습니까? 맞죠. 원래는 달랐던 것을 같다라고 원래는 같았던 것을 다르다라고, 즉 같은 것을 차이를 두고 생각을 하는 바람에 생긴 배열수만큼으로 우리가 나눠줬던 거여서 이 6을 몇 팩으로 나눠주는? 2팩으로 나누어주는 이러한 생각을 했던 것이죠. 맞습니까? 이게 같은 것을 포함하는 순열의 계산 방법이었어요. 그럼 이 원순열은 차이가 없어서 생기는 거니까 얘도 어떤 방식으로 풀어주게 되냐면 차이를 만들어주는 경우의 수가 존재합니다. 자리에 대한 차이예요. 차이를 만들어주는 경우의 수 곱하기 직순열의 계산법으로 계산을 하겠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이거를 외우라는 게 아니라 느낌이 이런 느낌이고 그 느낌을 기억하라는 얘기지, 이게 원순열을 계산하는 계산 방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차이를 만들어주는 경우의 수를 구한 다음에 거기에 직순열을 곱해주면 된다, 이런 얘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무슨 말씀이냐면 원순열, 자 요런 것들이 있었어요. 여기에 원탁이 이렇게 있었다라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 원탁이 있고 여기에 자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자리가 한 자리, 그리고 두 자리, 그리고 세 자리, 이렇게 자리가 있었어요. 자리의 간격은 똑같다고 합시다. 자, 그렇게 되었을 때 내가 얘네한테 A, B, C한테 출발하세요 라고 하면 자리의 차이가 없다고. 현재 어느 자리든 어떤 자리가 된다고? 똑같은 자리라고. 오케이? 물론 여기에 화분 하나라도 이렇게 예쁜 화분이 이렇게 놓여 있었으면 이건 자리가 분명히 다 달라질 거예요. 화분에 요 자리, 요 자리, 요 자리라는 자리의 차이가 생기겠지. 화분을 놓으면 자리의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맞습니까? 근데 여기는 그러한 화분을 놓는다던가 뭔가를 한다라는 외부적인 요소는 빠져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차이를 만들 수 있는 건 A가 가서 앉는 경우입니다. 현재는 자리의 차이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A가 앉을 수 있는 곳은 몇 군데? 한 군데로 보는 겁니다. 차이가 없으니까. 그래서 A가 만약에 여기 왔다라고 쳐보자.
그럼 이제 나머지는 이제 차이가 발생을 하죠. A의 오른편, A의 왼편이라는 차이가 발생해요, 안 해요? 하죠. 그럼 차이를 만들어주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죠? 한 가지죠. 거기에 나머지 BC가 가서 직순열로 앉게 되니까 몇 팩토리얼? 2팩토리얼이면 원순열의 계산이 마무리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네. 요런 방식을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뭐에 대한 계산이냐면 원순열에 대한 계산에 대한 이야기가 된다라는 겁니다. 됐죠? 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한 가지 더. 이 원탁에 의자의 개수가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별반 상황은 달라지지가 않는다라는. 왜 이래 이거? 미친 것 같아요. 상황은 달라지지가 않는다. 원탁의 의자 수를 갖다가 이렇게 몇 개로 놓이게 되냐면 5개로 이렇게 만들어 보자. 그죠? 네. 거북이 같기도 하고 좀 귀여운데, 자 어쨌든 여기에 A, B, C, D, E를 앉힐 거야. 그럼 A한테 출발, 그러면 A가 갈 수 있는 곳은 한 군데밖에 없다고. 실제로 한 군데라는 게 아니라 어딜 가도 똑같기 때문에 한 군데로 처리할 수 있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그럼 A가 가서 여기 앉았어요. 그럼 나머지는 이제 자리의 차이가 생겨 안 생겨? 생겨요. A의 바로 오른팔만 뻗으면 때릴 수 있고, 얜 때릴 수 없고, 얘는 때릴 수 없고, 얘는 왼팔만 뻗으면 때릴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자리의 차이가 이렇게 다 생기게 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럼 나머지 얘네들은 직순열 배열을 하면 되겠죠? 몇 팩토리얼? 4팩토리얼에 배열을 해주면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 됐습니까? 자, 이러한 직사각형 모양의 테이블이라는 게 있었다 라고 한번 해보자. 그럼 여기에도 의자가 분명히 이런 식으로 놓여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이렇게 6개의 의자가 있어요. 그러면 A, B, C, D, E, F 6명한테 가라고 하는 건데, 앉히는 경우에 수인데 A가 갈 수 있는 곳을 생각해 보자. A가 여기 앉으나 여기 앉으나 어떻겠어요? 똑같겠죠. 맞습니까? 여기 자리는 똑같아요. 차이가 안 생길 거야. 됐니? 자, 그 다음에 여기 앉으면 A의 오른손에 요 뾰족한 데가 보이죠? A가 여기 앉으면 A의 왼손에 뾰족한 데가 놓이게 되죠. 맞니? 그럼 이 자리랑 이 자리랑 차이가 있어 없어? 있지, 그지? 만약에 그런데 A가 여기 앉으면 A의 오른손에 여기가 놓여지게 되지. 그럼 이 두 자리는 어떻다고 볼 수 있겠어요? 같은 자리라고 볼 수 있는 거 맞습니까? 맞죠. 자격 조건이 같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와 이 자리는 어떻다 볼 수 있다? 같다. 그리고 이 자리와 이 자리는 어떨 것이다? 같을 것이다. 즉 그럼 A가 선택해서 갈 수 있는 자리가 몇 가지가 됩니까? 3가지죠. 그렇죠. 차이를 만들어줄 수 있는 경우에도 3가지. 그러면 A가 여기 앉았어? 그럼 이젠 볼 게 없어요. 5개의 자리가 다 달라졌죠. A의 오른손 뻗으면 왼손 뻗으면 저긴 좀 멀어. 이렇게 멀고 이렇게 멀지. 그지? 그럼 다 자리가 어때졌어요? 달라졌죠. 그럼 나머지는 차이가 만들어지는 경우의 수를 구해놓고 나면 나머지는 무슨 배열을 하면 된다? 직순열의 배열을 하면 된다 라는 얘기가 된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저게 정삼각형의 탁자든 뭐든 간에 다 똑같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되어지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런 경우도 존재할 수 있겠죠. 만약에 뭐 이제 평면상에서 이제 보면 5개가 있어요. A, B, C, D 4명을 여기다 앉히려고 해요. 의자는 몇 개인데? 5개인데. 그럼 이걸 어떻게 생각할 거냐의 문제인 거야. 이걸 생각하는 문제. 오케이? 5개 중에 A, B, C, D가 앉을 의자를 4개를 선택한다? 5개 중에 A, B, C, D가 앉을 의자를 4개를 선택한다? 4개를 선택한다? 그렇게 하면 과연 될까? 중복이 없을까? 또 고민을 해봐야 되고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을 한다고. 근데 어떤 상황이든 이 상황은 반드시 벌어지는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빈 의자가
반드시 발생을 합니다. 빈 의자.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어떤 인간을, 투명 인간을 하나 만드는 거랑 똑같아요. 그럼 투명 인간한테 출발, 그러면 투명 인간이 가서 하나를 선택해서 앉겠죠. 그럼 투명 인간이 가서 앉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예요? 한 가지죠. 그럼 여긴 투명 인간이 여기 가서 앉았잖아, 그지? 그럼 투명 인간이 가서 앉았다는 얘기는 여기가 A, B, C, D 눈에는 투명 인간이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지. 그럼 얘가 빈 의자가 되겠지. 됐어요? 그럼 즉 빈 의자가 발생하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 한 가지. 5개 중에 하나, 그지? 맞아? 어떤 게 빈 의자여도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잖아. 맞아? 여기가 빈 의자는 여기가 빈 의자 똑같아, 안 똑같다니까, 그지? 맞아? 그럼 이제 차이가 다 생겼어, 안 생겼어? 생겼죠. 그죠? 빈 의자의 이쪽 편, 이쪽 편, 맞은편, 이쪽 맞은편. 맞아? 이런 식으로 자리가 다 달라졌죠. 차이가 만들어지는 경우의 수를 계산하고 나니까 나머지는 무슨 순열? 직순열의 계산을 하면 된다. 이 얘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됐나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발생을 이 4팩이지, 4팩. 미안합니다. 예, 이렇게, 그죠? 4명 배열이니까 4팩을 해주시면은 된다. 이런 얘기가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됐나요? 네, 요런 얘기들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뭐 이런 얘기를 해볼 수도 있겠죠. 그죠? 왜 저를 그런 눈으로 보죠? 저도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고민이에요. 그래서 이거 끊어서 가야 되는 게 맞는 건가. 할 게 좀 꽤 있어서. 요 다음 내용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순열 이제 기초까지는 이렇게 마무리를 했고요. 여기까지는 복습이 다 되신 상태여야 하지만 다음 시간에 문제없이 진행이 될 거예요.